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여의도 조진웅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 들으셨죠? 네.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가해자들 얘기는 장난이었다 남자들끼리 이 얘기인데 이택수 대표도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남자들끼리 장난. 어린 시절에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장난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남학교에서는. 네, 체육 시간에 그 허리띠가 없는 그 체육복? 하의를 확 벗기는 뭐 그런 장난들 뭐 또 그 방송용으로는 적절치 않지만 똥침 놓기 뭐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이게 하기도 했고 당하기도 했고. 거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철없던 10대 때나 그렇죠. 장난이 통하는 얘기지. 네. 지금 청취자 신순영님도 문자 주셨습니다만, 장난이라니요. 무분별한 사춘기 중학생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고문 수준에 가까운. 그럼요. 고문 기술자 뭐 이근한도 아니고 네.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올 정도인데 이런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의외네요. 의외죠. 네. 자, 요 문제는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택수의 여론. 네. 스페셜 여론조사는 정말 스페셜한 걸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이 11월 27일. 금요일이면 12월 들어가는데. 네. 올 한 해를 정리한 아주 스페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2017년 정유년 닭띠해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 24일 금요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5.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주요 이슈들인데 이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어느 것을 올해 이슈로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7년 올해 이슈 하나만 꼽으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 이슈들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올 한 해 정말 많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걸 쭉 한번 저희도 해봤거든요. 네.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보기 한번 읊어주세요. 네, 1번 문재인 정부 출범, 2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3번 북한의 6차 핵실험, 4번 살충제 달걀 파동, 예. 5번 이영학 인천 여아 살해 사건 등 잇단 잔혹 사건, 예. 6번 중국의 사드 보복, 7번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8번 기타, 9번 잘 모르겠다였고요. 무작위 배열을 했습니다. 탄핵, 새 정부 출범도 크고 살충제 달걀도 크고 정말 큽니다. 사드 보복도 정말 끔찍한 뉴스였고 어떤 것 뽑으셨을지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압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역시. 47.6% 응답자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응답이 16.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실험 8.7%, 중국의 사드 보복 7.7%, 예.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가 7.3%, 잇단 잔혹 사건이 4.3%, 예. 살충제 달걀 파동이 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보다 사실은 더 큰 사건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47.6%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가장 큰 이슈다 꼽아주셨고요. 2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16.9%, 핵실험 8.7%, 사드 보복 7.7%,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묶어서 7.3% 이런 순서대로. 네. 그래요. 세부 분석을 좀 해보셨을 텐데 눈에 띄는 점이 있던가요? 네, 1위는 모든 계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었는데 2위에서 조금 계층별로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예.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 대구 경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출범보다 높은 2위를 기록했고요. 50대와 또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2위로 나타났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포항 지진 수능 연기가 2위로 나타나서 예. 2위 이하부터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각 당 지지 정당별로의 온도차. 그러니까 당을 네. 떠나서 단연 1위는 탄핵이고 네. 다만 2위를 꼽는 데 있어서는 좀 엇갈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택수 대표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정리해 보자면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네.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가서 이번 주 수요일에 벌써 퇴소식을 합니다. 훈련소. 네네. 예.
그래서 돌잔치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대를 가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단연 네. 올 한해 큰 그럼요. 이슈네요. 그 빡빡 깎은 머리 볼 때 어떠셨어요, 기분? 마음이 좀 뭉클했죠. 그리고 눈물을 막 참고 있는 아들의 또 눈망울을 보면서. 네, 머리 저도. 빡빡 깎을 때 같이 가셨어요? 그럼요. 예. 제가 데리고 가서 엄마는 뭐 차마 같이 못 가고요. 예, 제가 가서 머리를 이제 깎게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안 되졌죠. 예. 아유, 지금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촉촉한 여의도 조짐. 자, 정례 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11월 3주차 주간 집계가 73%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는데요. 73%? 네. 지난주가 71.6%였는데 예, 지금 4주 연속 70%를 기록하고 있고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정평가는 21.4%로 예. 지난주 24.2%에서 뭐 대략 3%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중요한 건 추이잖아요. 네. 항상 이 대표가 중요시하는 게 수치 자체보다도 추이가 중요하다 하시는데 제가 한 5주 정도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5주 전에 67.2, 70.3, 70.1, 71.6, 73. 그러니까 이게 바닥치고 올라가는 느낌. 그렇습니다. 미 서서히 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난주 생각해 보자면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일부에서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세월호 6.5 은폐 사건. 네. 여기 이제 수요일 날 밝혀졌었고. 네.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요거는 야당 반대 속에서 강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표를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그런데도 정무수석 전병헌 전 수석의 또 영장 청구 소식이 청구도 있었고. 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는 뭘로 분석하세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저는 이제 한 3가지를 꼽았는데요. 귀순 북한 병사의 의식 회복 소식. 주중 화요일, 수요일,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의 추념식을 참석했던 소식, 또 포항 지진 대처에 대한 긍정 여론. 무엇보다 보수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오른 거는 북한 병사, 귀순 병사가 그렇습니다. 깨어난 곡의 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옳은 결과가 됐다.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오른 51.8%였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1.9%포인트 빠진 16.4%,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6.1%, 예. 바른정당은 0.2%포인트 하락한 5.5%, 국민의당은 0.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지지율 또다시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오름세였는데 이번 주에 떨어졌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왜 떨어진 걸로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주초에는 유여의 최고위원회 포항지진 막말 논란이 계속 있어서 유여의 최고위원. 월요일 날 0.4%포인트 빠진 17.8%로 출발했고요. 예. 화요일 날은 홍준표 대표의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제기로 특수활동비 논란이 심화됐었고 예. 또 이어서 홍준표 대표 본인의 국회 특활비 관련 그 여야 공방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최경환 의원의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 소환 불응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 악재가 더 많았던 곳이 자유한국당이었고요. 국민의당도 지금 그 최저치 4.5%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저치가 4.9%였는데 지난주에 그 끝장 토론이 있어서 화요일 날은 4.6%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목요일 날 당 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은 3.6%로 일간 최저치까지 찍으면서 주간 4.5%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의당은 6.1%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5.0%였는데 5에서 6.1.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이게 큰 상승이거든요. 1.1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종대 의원 때문에 논란이 컸고 뭐 그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올랐네요. 네, 김종대 의원의 그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 논란 때문에 수요일부터는 좀 양상이 바뀌었는데요. 월화수에는 저희가 주중 집계를 냈을 때 월화수 5.6, 6.8, 7.6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동반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였는데 김종대 의원의
그 인격 테러 관련 논란이 있었던 확산됐던 23일 목요일 날 5.5%로 빠지고 금요일 날도 5%로 빠지면서 사실 이 논란만 없었다면 정의당이 큰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앞설 수 있었는데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이게 매일매일 통계를 내다 보니까 앞에 것들이 상쇄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후반에는 한 2%포인트까지 빠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 정례조사와 스페셜 조사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민경연님, 저도 아들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이택수 대표 마음이 공감 갑니다. 네. 눈물 닦으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우편으로 훈련병들한테 메일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그 소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다는 소식 전하면서 이번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세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3,946명에게 통화를 해서 최종 2,52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7% 응답률,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몇몇 매체는 이 석방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합니다. 아니죠.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군의 기밀 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게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거죠.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주말 사이에 재미있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임관빈 정책실장도 풀려났죠? 예, 지난 24일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과 같이 구문 댓글 부대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구속된 지 13일 만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자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는요.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 일부에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네, 나와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되돌아보니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예. 법적으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청구 자체를 안 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참군인. 예. 제가 계속 바보 같다고 비웃었는데. 근데 조중동이 계속해요. 원래 조중동은 안 될 일은 붙들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조중동 영역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서 여기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적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경일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내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자 전병헌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헌 전 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김관민 석방하다 보니까 예,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관빈부터 예,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의원 원유철 의원 또 사실은 대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예,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경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용산 경찰서장 김병찬 다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긴 이미 25일 출석이었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뭐 김관진 인감이 풀려난 거 이외에도 예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 현재. 네. 긴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수사팀에 와해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특수성 검사들이 균형적인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안 되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적이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다른 검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라면서 소위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통제가 안 된다. 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때도 와해시키려고 했고. 네, 2013년입니다. 예. 실제로 그때 그래서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윤지검장만 쫓겨났나요? 예. 네, 최동욱 총장도요. 예. 검찰총장 자체를 날려버렸는데요. 예. 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 예. 자, 다음 순요.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기습적으로 휴대전화, 차량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제까지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다 날려버리니까요.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엄청난 확률로, 예, 불가능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진 분이죠. 예. 통신영장이라고, 예.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알아보잖아요. 예. 이거는 안 내줄 확률이 1%도 안 되는 건데, 연속으로 안 내줬어요. 예. 네,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도 꽤 있었습니다. 그냥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예. 이제 하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차에서 내리는데 뺏은 거죠. 압수수색한 건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패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무도 모르게 이런 영장 발부해서 아무도 모를 수는 없겠죠. 여하간 갑자기 기습적으로 닥쳤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일종의 프락치라고 표현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대검찰청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이상하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억지스럽게. 설마 구속 적부심으로?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꽂았다고 하는 신경일 판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죠. 예. 그러면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김관진은 청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변호사가 하자고 해서 참군이니까 직접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상관이 풀려났는데 당연히 부하도 석방돼야 또 청구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말에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이런 프레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포털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검찰과 법원이 갈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길 원하는 거죠. 그 다음 포털의 메인은 신광열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한다. 처단 선동하고 있다. 신상털이,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런, 그 비판을 이렇게 몰아가죠. 그리고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광열 부장판사는 석방을 결정했다. 부당한 여론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 이런 뉘앙스 기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댓글 부대가 요즘 기승입니다. 아주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그냥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 저는, MB의 반격, 예, 구체제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반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겠고, 그러자 전병헌 수석도 기각이 됐죠, 영장? 네, 지난 25일 새벽인데요. 영장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부장판사는 범행 가당 여부와 범위에 대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전병헌 전 수석은 MB가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김관진, 임관빈 석방하다 보니까 예,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재청구하겠죠. 재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관련 뉴스가 많으니까 쭉쭉 이어가 보죠.
네, 적폐 사건의 핵심 피해자들이 잇따라서 검찰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문재인 정부 출범보다 높은 2위를 기록했고요. 50대와 또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2위로 나타났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포항 지진 수능 연기가 2위로 나타나서 2위 이하부터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각 당 지지 정당별로의 온도차. 그러니까 뭐 당을 떠나서 단연 1위는 탄핵이고 다만 2위를 꼽는 데 있어서는 좀 엇갈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택수 대표는 개인적으로 올 한해 정리해 보자면 어떤 게 제일 떠오르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가서 이번 주 수요일에 벌써 퇴소식을 합니다. 훈련소. 네네. 그래서 돌잔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대를 가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단연 올 한해 큰 이슈네요. 그 빡빡 깎은 머리 볼 때 어떠셨어요, 기분? 마음이 좀 뭉클했죠. 그리고 눈물을 막 참고 있는 아들의 또 눈망울을 보면서 머리 빡빡 깎을 때 같이 가셨어요? 그럼요. 제가 데리고 가서 엄마는 뭐 차마 같이 못 가고요. 제가 가서 머리를 이제 깎게 했는데 마음이 많이 안 되졌죠. 아유, 지금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촉촉한 여의도 조짐. 자, 정례 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11월 3주차 주간 집계가 73%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는데요. 73%? 네. 지난주가 71.6%였는데 지금 4주 연속 70%를 기록하고 있고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정평가는 21.4%로 지난주 24.2%에서 뭐 대략 3%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추이잖아요. 항상 이 대표가 중요시하는 게 수치 자체보다도 추이가 중요하다 하시는데 제가 한 5주 정도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5주 전에 67.2, 70.3, 70.1, 71.6, 73. 그러니까 이게 바닥치고 올라가는 느낌. 그렇습니다. 미 서서히 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난주 생각해 보자면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일부에서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세월호 6.5 은폐 사건. 이게 이제 수요일 날 밝혀졌었고.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요거는 야당 반대 속에서 강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표를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정무수석 전병헌 전 수석의 또 영장 청구도 있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는 뭘로 분석하세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저는 이제 한 3가지를 꼽았는데요. 귀순 북한 병사의 의식 회복 소식. 주중 화요일, 수요일,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의 추념식을 참석했던 소식, 또 포항 지진 대처에 대한 긍정 여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11월 3주차 주간 집계가 73%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는데요. 73%? 네. 지난주가 71.6%였는데 지금 4주 연속 70%를 기록하고 있고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정평가는 21.4%로 지난주 24.2%에서 뭐 대략 3%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추이잖아요. 항상 이 대표가 중요시하는 게 수치 자체보다도 추이가 중요하다 하시는데 제가 한 5주 정도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5주 전에 67.2, 70.3, 70.1, 71.6, 73. 그러니까 이게 바닥치고 올라가는 느낌. 그렇습니다. 미 서서히 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난주 생각해 보자면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일부에서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세월호 6.5 은폐 사건. 이게 이제 수요일 날 밝혀졌었고.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요거는 야당 반대 속에서 강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표를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정무수석 전병헌 전 수석의 또 영장 청구도 있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는 뭘로 분석하세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저는 이제 한 3가지를 꼽았는데요. 귀순 북한 병사의 의식 회복 소식. 주중 화요일, 수요일,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의 추념식을 참석했던 소식, 또 포항 지진 대처에 대한 긍정 여론, 무엇보다 보수층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오른 거는 저 북한 병사, 귀순 병사가 그렇습니다. 깨어난 곡에 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옳은 결과가 됐다.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오른 51.8%였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1.9%포인트 빠진 16.4%,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6.1%, 예. 바른정당은 0.2%포인트 하락한 5.5%, 국민의당은 0.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 지지율 또다시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오름세였는데 이번 주에 떨어졌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왜 떨어진 걸로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주초에는 유여의 최고위원회 포항지진 막말 논란이 계속 있어서 유여의 최고위원. 월요일 날 0.4%포인트 빠진 17.8%로 출발했고요. 예, 예. 화요일 날은 홍준표 대표의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제기로 특수활동비 논란이 심화됐었고 예. 또 이어서 홍준표 대표 본인의 국회 특활비 관련 그 여야 공방이 논란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최경환 의원의 압수수색, 예. 그리고 검찰 소환 불응. 하지만 체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검찰의 요구에 출석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김병찬 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관빈부터 반동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반동의 기운이 아주 과거 인사들 다들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의원 원유철 의원 또 사실은 대상이 수사 대상입니다. 대상이 돼 있고, 그리고 경찰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용산경찰서장 김병찬 다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긴 이미 25일 출석이었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사람 김관진 인감이 풀려난 거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있다 현재. 네. 긴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큰 싸움이 시작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수사팀에 와해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했는데 보고서에는 특수성 검사들이 균형적인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요, 통제가 안 되는 인사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특정 검사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원적이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다른 검사는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라면서 소위 건전 성향 법조인으로 수사팀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통제가 안 된다. 네. 네. 통제가 안 되죠. 네. 그때도 와해시키려고 했고. 네, 2013년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래서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윤지검장만 쫓겨났나요? 네, 최동욱 총장도요. 검찰총장 자체를 날려버렸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 자, 다음 수는요. 네, 국정원 업무에 불법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24일 또다시 안팎에서 악재가 더 많았던 곳이 자유한국당이었고요. 국민의당도 지금 그 최저치 4.5%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저치가 4.9%였는데 지난주에 그 끝장 토론이 있어서 화요일 날은 4.6%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목요일 날
당 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목요일 날은 3.6%로 일간 최저치까지 찍으면서 주간 4.5%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의당은 6.1%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5.0%인데 5에서 6.1.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이게 큰 상승이거든요. 1.1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종대 의원 때문에 논란이 컸고 네. 뭐 그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올랐네요. 네, 김종대 의원의 그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 논란 때문에 수요일부터는 좀 양상이 바뀌었는데요. 월화수에는 저희가 주중 집계를 냈을 때 월화수 5.6, 6.8, 7.6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동반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였는데 김종대 의원의 그 인격 테러 관련 논란이 있었던 확산됐던 23일 목요일 날 5.5%로 빠지고 금요일 날도 5%로 빠지면서 사실 이 논란만 없었다면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앞설 수 있었는데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이게 매일매일 통계를 내다 보니까 앞에 것들이 상쇄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후반에는 한 2%포인트까지 빠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 정리조사와 스페셜 조사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민경연님, 저도 아들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이택수 대표 마음이 공감 갑니다. 눈물 닦으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전자우편으로 훈련병들한테 메일을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그 소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다는 소식 전하면서 이번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세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3,946명에게 통화를 해서 최종 2,52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7% 응답률,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한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매체에서 김관진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 군인이라는 바보 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었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명기사를 쓰나 했었습니다.